오히려 잘 된 걸지도. 자, 오늘 일단 어쩌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원주각이라는 거 배웠잖아. 오늘은 그거의 뭐 제목 자체가 활용이란 제목이고 센 연상으로 가볼게. 자, 페이지는 몇 쪽이냐면 일단 제가 책의 순서 말고 제 나름대로 순서를 좀 바꿔서 68쪽으로 가볼게요. 원래는 67쪽까지 하죠. 68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쩌면 위에 제목은 살짝 바뀌었거든요. 자, 위에 제목 한번 보시면 원주각이라는 제목은 아니고 위에 제목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제목 보이세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근데 어쩌면 그냥 얘는요, 쉽게 말하면 그 원주각을 좀 응용해서 뭔가를 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항상 그렇게 먼저 이해부터 하시고요. 외우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보시면 오늘 1교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요 두 가지 성질에 대해 말해줄게요. 첫 번째. 일단은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해주고, 왜 그런지도 여기 밑에 공간이잖아.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은 위에 제목 그대로 일단 지금 그림의 상황 보이세요? 둘 다 그림의 상황 보이세요? 혹시 원에 내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그 안에 그러니까 내접이니까 안쪽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뭐랄까 꼭지점이 원을 다 지나는 약간 이런 상태를 저희가 수학에서 내접한다고 해요. 아마 작년도에 뭐 내심할 때 한번 본 적 있어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태일 때야. 다시 말하면 이런 상태가 아니면 쓰면 안 돼요. 이성질. 자, 이런 상태일 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 각도랑 이 각도랑 보이세요? 이런 걸 저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마주보는 각, 그래서 대각이라고 해요. 대각. 그리고 놀랍게도 이 대각의 크기를 더한 합이 얼마다? 이걸 항상 180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선생님 얘만 그래요? 아니에요. 얘네 둘도 더한 합은 항상 180이에요. 를 이제 이해도 하시고 결국 외워서 문제 풀 겁니다. 이때 문제 풀 때.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슷한 그림이 나와. 근데 혹시 자, 여기 있는 이 자리 보이세요? 혹시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각도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이 사각형 바깥에 있잖아. 여기 써있는 외곽이라고 불러요. 이 외곽. 자, 이 외곽의 크기가 결론. 여기 안쪽에 이 자리 보이세요? 여기 써있는 이 자리랑 얘랑 뭐래요? 같다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자, 요게 어쩌면요, 저희 책에서는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웃하는 내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써있잖아. 근데 이거를요, 요즘은 이 말을 안 배우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세 글자로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 말을 해줄게. 이 각도를요, 이 각도에 어쩌면 각 DCE의 네대각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저 자리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요. 네대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뭔가 느낌 오세요? 왜 네대각입니까? 내가 맞아, 이게 외우기 편해요. 외곽이 나오면 그 친구 옆에 많이 편해요. 이렇게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대각.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하는 이유가 이름이 좀 잘 지었어요. 네대각. 옆에 반대편. 이 두 가지도 외울 수 있겠어요? 네. 외우는 거 그냥 쉽으면 그냥 이러면 저 180이구나. 이게 여기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자, 간단하게 이유를 밑에 약간 공간이잖아. 근데 막 풀이가 길지는 않거든요. 이유 한번 써볼게요. 자, 저는 칠판 한번 지우고 이제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주각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저는 흰 종이로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워낙에 이렇게 잘 그렸는데 지금 원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자, 뭐 할 때라고 친구?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내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접하지 않으면 못 써요. 반대로 내접하면 이거 두 개 쓸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다시 자 지금부터 이 원에는요 중심이 있을까요? 당연히 네. 중심 하나 찍어볼게요. 네, 중심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요 중심에서 같이 갈게. 여기 꼭지점에 선을 두 개 그어주면요 요런 거 하나 만들 수 있죠. 자, 여기서 한번 도와줄래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복습 여기 있는 이 각도를요 저희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저게 원주각이죠. 그럼 혹시 이 친구의 형, 자 A라고 부를게요. 요 지금 그림 안에 이 친구의 형, 즉 중심각 있는 거 아세요? 네.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튀어나와. 여기가 형이죠. 이렇게 거슬러 가는 거 배웠잖아. 그럼 얘 각도는 얼마나 얘기? 맞아요. 저기가 A면 얘는 당연히 2A가 돼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봐봐. 여기를 B라고 하면요. 이것도 원주각이죠. 네. 이 친구 형도 있을까요? 네. 여기. 그리고 뭔가 자연스럽게 시간화 보이세요? 이해가 이해는. 맞습니다. 그러므로 2A 더하기 2B는 얼마가 되냐면 360도 한 바퀴가 돼요. 이해돼? 네. 그리고 양쪽에다가 뭐 나누기 2를 하시게 되면 1번 성질의 증명이 끝납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번 성질입니다. 자, 사각형이 내접할 때는요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얼마다? 그럼 쌤, 봐봐. 반대편을 설명 안 하세요. 반대편은 어떨까요? 설명 그냥 할 필요 있나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 지금 사각형이잖아. 얘네 둘 더하면 180이며 얘네 둘 더하면 그래서 어쩌면 한쪽만 하면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주각을 배우는 내용이다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그림 이용할게요.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도 사실 너가 이제 이걸 이해하고 나면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왜? 봐봐. 두 번째는요 외곽이라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선 하나 있나요? 자 여기가 초록 색깔 내가 좋아하는 색 여기가 외곽 맞아요? 네. 그럼 제가 편의상 지금 현재를 봐봐. 현재는 요 각도가 뭔지 알아요? 저희가 지금 설명하는 중이니까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럼 뭐 다른 문자 C라고 적을까요? 뭐 하나 있을 거니까. 그럼 역시나 자연스럽게 시간 B 더하기 C가 얼마예요? 여기 있을까요? C 더하기 B가 180인 거 아시겠어요? 그럼 요 두 식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어떠세요? 쓸 수 있어요. 180 B 똑같잖아요. 그 말은 A랑 C랑 어떻다고? 자연스럽게 A랑 C는 같을 수밖에 없다. 가 되면서 두 번째 요 자리하고 한 번 더 요 자리는 똑같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당연한 얘기야. 봐봐. 왜냐면요 얘네 둘을 더한 게 180이잖아. 근데 얘네 둘을 더한 것도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B가 지금 공통이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좀 1번이 되면 당연히 되는 거긴 해. 어쩌면 근데 이제 따로 하나 외울 겁니다. 두 가지 외울 수 있겠어요? 앞으로 가볼까? 역시 발전이군요. 문제는 또 뒤따시 오니까 뭔가 이번 책이 왜 쉽냐면 예를 들어서 2번 문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그림들이 좀 물론 윤종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그림들이 조금 뭐랄까 직관적이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자, 앞으로 이제 오늘 숙제에서는 사각형이 내접하는 그림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두 가지 성질과 물론 윤종아 지난 시간에 배운 원주각 써도 돼야 돼. 다 우리가 보이는 걸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 보이는 걸 쓰면 돼요. 그게 뭐든 간에. 자,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가 82도니 여기는 두 개 더 합이 얼마다?
180이다 라고 이해하신다면 98도 되는 거 맞아요? 네. 두 번째, 여기가 90도, 여기 몇 도? 90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3번도 풀어볼까요? 놀아보세요. 오늘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이런 거. X는 65, Y는 110. 어우, 잘하는데 한번 놀아볼까요? 자, 먼저 x값 구하실 때는 혹시 이거 쓰신 거 맞나요? 네. 삼각형 내각의 합 이용하시면 방금 말한 대로 65도인가? 그리고 y값 구할 때는 뭐 쓴 거야? 그쵸. 그죠. 내접가는 사각형에서 그러니까 얘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y값 115도 이런 식으로 가신 거 같죠? 오른쪽에 그래요. 6번 문제 가볼까? 이제 6번부터 이제 지난 시간 숙제랑 냄새 나시죠? 콜라보를 합니다. 아까 내가 설명도 이렇게 했잖아. 기억나? 약간 설명 자체가 문제가 나와요. 이선이 그어져. 어쩌면 이제 좀 더 문제가 풍성해지는 거야. 좀 지난 시간 좀 더 이렇게 할 게 많아지고 좀 재밌어지네. X가 110 나오고 Y가 Y가 50? 55Y가 아닌 것 같은데. Y는 220. 그쵸. 지난번에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자, 먼저 X수를 어떻게 구해요? 요거 보실까요? 자, 요 사각형에 주목하신다면 대각의 합 180이죠. 여기가 70이니까 여기가 110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어서 Y를 볼 건데, 자, 여기가 무슨가? 여기가 원주. 그럼 자, 오랜만에 가볼까요? 오랜만이가? 엄마! 자, 여기 엄마예요. 엄마, 호. 그리고 형! 여기가 형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의 몇 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는 정말 그냥 탁! 이 보일 때가 오면 고수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 다음 장에 또 해볼까? 7번 같은 거 뭐 비슷해요. 재밌잖아. 사각형도 보시고, 원주각도 보시고, 중심각도 보시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잘하시면 돼요. 진짜. 그러면 정말로 재밌고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알잖아. 그러니까 쉬우면 재밌어요. 수학은 쉬우면 재밌게 느껴요. 재밌다. X는 38, Y는 140. 잘하는구만. 갈까요? 자, 먼저 X. 얘는 뭘로 보거든요? 요거 형이네. 중심과 원주가 절반 38도죠. 그 다음에 이거 보이세요? 요것도 지금 뭔 줄 알아? 사각형. 이것도 사각형이야. 딱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그래서 사각형이면 여기랑 여기가 관계가 있더라.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계산하시면 142도 암산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9번. 자, 두 번째 성질입니다. 너무 쉽네요. 바로 갈까요? 얼마나? 40. 자, 지금부터 얼마라고 했었나? 80도. 그쵸. 지금부터 아까 말한 네대각의 위치를 잘 봐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네대각을 많이 실수를 하게 돼요. 정확하게 다시 볼게요.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한다고? 이 외곽이 나오잖아. 어떻게 한다? 네 대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지난 시간과 비슷한 말 쓸까요? 얘랑 가족, 그러니까 얘 가족이 한 명 있는데 그거를 찾는 거 다시 외곽의 네 대각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80도면 나도 80이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한 번 더 해볼까? 10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실수를 해요. 학생들이 잘 못 찾아요. 다른 걸 찾는다는 거야. 얘도 115도인 거 아시겠어요? 갑니다. 자, 이게 무슨가? 얘는 외곽이야. 그러니까 내대각은 저기가 아니야. 정확하게는 얘가 내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외곽입니다. 그럼 자, 얘가 외곽이잖아. 내대각, 내대각. 얘랑 얘랑 친구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분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11번 문제.
자, 이제는 또 슬슬 이제 지난 시간과 콜라보도 하고 아무튼 이제 다 섞입니다. 비빔밥. 비빔밥 좋아하세요? 비빔밥. 비벼갖고 이제 막 맛있잖아요. 배고프다. 자, 얘 혹시 내 대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x 플러스 4. 그쵸? 여기 내 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시간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네. 계산해 보시면 x값 얼마나? 50.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14번 문제. 오늘 배운 거랑은 다 써볼까 지금부터? 이제는 그냥 다 나오는 게 시험 문제 보면 돼. 뭐 오늘 배웠던 1번 성질, 2번 성질, 지난 시간에 원주가, 거시기, 저시기, 뭐 삼각형, 사각형 다 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나왔어요? 네. X 얼마? Y 얼마? 자, 바로 가볼까요? X부터 구할까 봤더니, 요거 혹시 그 중1 때 배우는 콤보 아시죠? 요거 보시면 두 내각의 합은요, 반대편 외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산하시면 얘가 75도가 되고요. 여기 있는 Y가 얘랑 뭐다? 이 친구의 네 대각이구나. 네 대각이니까 바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대각이라는 게 아까 말했지만 1번 성질이 되면 이 성질은 당연히 되는 건데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알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 얘를 몰라도 얘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사실은 얘를 몰라도 그냥 이거를 구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한번 줄여주는 거예요. 빨리. 바로 탁 갈 수 있게. 한 번 더 16번. 죄송해요. 뭐 어려운 게 없네요. 확실히 책이 좀 근데 사실 이제 다른 책 가서 이게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 경험상 그러니까 여기는 좀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하더라고. 그냥 재밌게 잘해요. 좀 이해만 하면. 반대로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면 좀 힘들어해. 잘 못 보더라고. 자, 얘 X 얼마? Y 얼마? 근데 여기 재미가 없는 게 다 똑같냐? 다르고 조금 똑같은 것만 해주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얘 굳이 말하면 중심각이라 볼 수 있나? 누구의? 엄마! 이거의 중심각. 그러면 이제 동생 원주각이 있냐는 거지. 원주각이네. 동생이었네. 가 되면 240이니까 얼마라고? 절반이구나. 이제 이렇게 동생이랑 형 또 말할게. 동생, 형, 엄마 세 명 같이 뭐라는 거야. 원주각, 중심각을 항상 같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나오는데 나를 구해줘. 여기가 뭔가? 이 친구의 네 대각이라고 불러요. 네 대각이나 너랑 나랑 가족이네. 그러면 120도.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 표현하자면 가족이 한 명 더 생긴 느낌이랄까? 이제 원주각의 가족이 생긴 거예요.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까요? 근데 농담 아니라 외식에 이유가 있어요. 저 실제로 오늘 수업 준비를 요거 한 장하고 쉬는 준비하고 왔어요. 오늘 지금 넘겨보신 게 몇 장 남았는 줄 알아? 사실? 아까 한쪽 건너뛴 거 포함해서 2장 남았어요. 그럼 2시간 남았대요. 지금 급할 게 없어요. 지금 시간 4분이니까 15분까지.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 뭔가 좀 빨리 해버리고 그냥 좀 일찍 마무리할까? 그런 거 없겠다. 진지하게. 멈춰서 시작합시다. 어떻게 하게? 너무 어른들에게 어떻게 할래? 바로 좀 더 할까? 네.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친구의 열정에 힘입어서 뭐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정말 찐으로 마지막 내용은 좀 별개의 내용이라 한번 끌어가야 돼요. 사실 눈치 빠르네요. 지금 원래 두 번째 내용이 지금 한 내용과도 바로 이어져요. 어디? 페이지는 67쪽입니다. 세임 연산 67쪽 와보세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처음 또 공부하면 이해를 또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자 이거 너 요 근래 계속 나왔던 컨셉이야. 마치 어떤 컨셉인지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요즘에 막 중학교 1학년 복습하고 할 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복수본 아닌데. 자, 여기 현이잖아. 자,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요. 현 어떻게 돼요? 이등분이 돼요. 반대로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며 어디를 지나간다? 원의 중심. 내가 방금 했던 반대로라는 말을 많이 했어. 이번에, 그러니까 떠올려봐. 이번에 배운 대부분 성격이 다 반대로 돼요. 예를 들어 죽을 때 배운대요.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죠. 반대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어때요? 이 얘기 기억나? 이번 페이지가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얘기하는 페이지야. 이번 페이지야.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 하나 할 건데 이것도 한번 위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잠시 후에 뭐 그림 몇 개 그릴 건데 그 그림은 요 라인에다가 하나, 둘, 세 개 그리시면 딱 맞으실 거예요. 보여줄까? 요게 지금 제가 한 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가 67쪽이잖아. 자, 캡처 좀 할게요. 67쪽인데 사실 이게 또 뒤에 있는 페이지랑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있어요. 몇 쪽을 써줄게요. 자, 여기 공부하실 때는요, 누구랑 같이 하냐면 페이지 필기하시고 넘어갔다 보세요. 70쪽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 왜 같이 하는데요?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부를 뿐이야.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70쪽에 가보시면요. 비슷한 제목 하나 있잖아요. 위에, 자, 읽어봐. 위에 뭐라고 써있니? 사각형이 원의 느낌 뭐지? 오늘 처음 했던 내용이 반대입니다. 오늘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1번, 2번이 돼요. 그 말이잖아.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은데 알아? 반대로 1번, 2번이 되면 뭔지 아세요? 사각형에 내접해요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좀 비슷해요. 얘는 네 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 다시 걔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둘 다 뭔가 조건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돌아오세요. 자, 얘기해 볼게요. 그래, 말 나온 김에 위에 한번 써보자. 다시. 얘는요, 자, 파란 색깔로 밑줄을 칠게요. 색깔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방금 보시고 온 그 제목을 한번 써드릴게요. 결국 제가 원하는 말은 이거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자. 그 말입니다. 다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조건이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지. 이 말 이해돼요? 자, 얘는 빨간 색깔을 써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요거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건데 먼저 지금 그릴 그림은요. 첫 번째 그림 총 4개 그릴 건데 첫 번째는 이거 중에 가서 왜 같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제가 그것부터 말해줄게요. 걔는 어디 쓰냐면 여기 위에도 괜찮고 혹은 여기 조건이라는 글자 밑에 보면 좀 공간이 조금 있어요. 살짝 거기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저 여기 쓸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야. 너가 어쩌면 이제 지난 시간부터 좀 몇 가지 어떤 문제들을 떠올려 보시면요. 어떤 나오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상황? 자, 일단은 이번 페이지의 제목에서는 네 점이 어디에 있대요? 네 점 찍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의 제목은 이거야. 저럴 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숙제해 보시면 이렇게 네 점이 바로 왼쪽에 그 66쪽에 5번 문제 나와요. 바로 왼쪽에 5번 문제에 네 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밑에는 6번 문제 나와. A, B, C, D 어디 있어요? 사실 요즘 너가 지난번에 숙제도 했던 애들이 높은 확률로 이럴 때가 많았다는 거야. 근데 쌤 알겠는데 근데 얘랑 왜 같다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요. 내점 있잖아. 이렇게 선 그으면 이거 에이 뭐야? 자 이렇게 선 그으면 기능이 오케이 기능이 삐꾸처럼 되네. 자 대충 할게요. 너무 삐꾸인데 삐꾸처럼 되네. 대충 할게요. 자 이렇게 대충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얘는 뭐처럼 보이세요? 사각형이 그러니까 내접하는 겁니다. 자 원에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려파. 오늘 배운 그림.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어쩌면요 아까 이 똑같은 그림이야. 이 그림에서 봐봐. 이 그림에서 내 점에 주목한다면 이 제목이 돼요. 내 점이 하나님 있잖아. 이 그림 보고 말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각형에 주목하게 된다면 이 사각형이 어떻게 있다고?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다 같은 상황인데 보통 이제 책에 따라서 문제에 보시면 두 가지로 많이 물어봐요. 근데 따로 하지 마. 그냥 같은 거야. 저희 지금부터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자 밑에 이제 문제 보시면요 원을 안 주죠. 원을 안 주는데 어떤 상황을 주고 이게 지금 이 원 위에 있는지를 체크해 봐라. 다시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지를 체크해 봐라. 라고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뭐를 공부할 거냐면, how, 어떻게 체크하냐라는 게 궁금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체크해야 되냐라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책에 나오는 게 총 3가지거든요. 그래서 총 3가지 체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들어보시면 그냥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냥 너가 이미 알고 있는 3가지의 방법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이번 페이지 어쩌면 왔다 갔다 해요. 아까 말했던 그런 거.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게 되면 이게 되어 그런 말을 하겠다는 거야. 자, 공간 아까 그 라인 있죠? 하나, 둘, 3개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 4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그래 사각형까지도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있잖아. 이렇게 대각선을 한 번 더 그려보시면 혹시 이 그림 안에 이 각도랑 이 각도 2개 보이세요? 혹시 저거 지난 시간에 배우기로 저거 뭔지 아세요? 쟤네 둘이 같이 어때? 같은 부모님한테 속해 있는 원주각 2개 맞아요. 그럼 다시 자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인데요. 말로 해볼까? 네 점이 한 원위에 있으면 얘네 둘은 원주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호의 원주각이라면 얘네 둘은 뭐라고 배웠죠? 같다고 배웠잖아. 그 말을 지금부터 반대로 할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밑에 문제에서 요 두 자리가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 2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점은 한 원위에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얘를 방법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너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게 왔다 갔다가 돼요. 다시 이런 식으로 네 점이 원 위에 있으면요 원주각 같잖아. 배웠잖아. 이게 반대로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원주각이 같으면 네 점 한 원위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써드릴까? 첫 번째 그림은 원주각이 같다라는 그림입니다. 요게 이제 밑에 문제 풀 때 저걸 좀 쓸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느낌 오시나요? 오늘 배운 그림 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요 그림이 나옵니다. 다시 요 그림은요, 네 점이 한 원위에 있다 라는 말도 되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각형이 내접한다 라는 말도 됩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오늘 배운 두 번째. 혹시 오늘 첫 번째로 배운 내용이 여기 있는 이 각도랑 이 각도랑 더한 합이 얼마라고 했죠? 봐봐, 오늘 배운 이거잖아.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항상 180도다라는 거잖아. 이 문장은 반대로 보자. 그럼 만약에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이면 그 사각형은 어디 있다는 얘기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라고 오자면 그 내용을 반대로 하자는 게 오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써드릴까? 아무튼 뭐 대각의 합이 180도이면 위에 있는 표현들 내점이 하늘에 있고 사각형이 접한다라고 하겠다는 게 이번 페이지야. 이 조건이라는 내용이.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배웠네요. 세 번째 그림까지 그리고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사실상 복습이라는 말 이해돼요? 새로운 거 없잖아요. 자, 세 번째 그림은요 외곽 관련 얘기죠. 외곽 관련 얘기. 부장할게요. 다시 오늘 배운 두 번째가 뭐였냐면 자, 여기 있는 요 외곽의 크기랑 누구랑 여기 있는 네 대각의 크기가 어떻다고 써드릴까요? 외곽의 크기랑 네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되었습니다. 언제? 근데 제가 또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반대로 만약에 어떤 외곽이랑 네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그 사각형은 뭐란 얘기일까? 원에 내접해요. 혹은 네 점이 원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정리할게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지난 시간 내용과 오늘 배운 두 가지가 반대로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쓰이는구나를 기억하시면 되고 실제 밑에 문제를 보실 건데 문제를 봐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왼쪽 밑에 1번, 2번, 3번 문제 보이세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너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도 가끔 이런 걸 본 적 있을 거야. 있냐 없냐. 그런 거 있잖아. 평행사회는 인지 아닌지. 요즘에 중2 학생들이 그런 거 하거든요. 직사각형인지 아닌지.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체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 3번 문제야. 그리고 체크하는 방법은 방금 말했던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걸 보여주면 돼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면 한원이 있는 거고 세 개 중에 하나가 안 되면 그러니까 뭔가가 안 되는 게 생기면 한원이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같이 하고 자 1번.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요거 한 원위에 있을까요? 네. 있다는 거야. 그럼 제가 조금 쉽게 하는 팁 하나 드릴까? 사실 이게 너가 이렇게도 가끔의 초보자거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이 네 점 있잖아.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원위에 있다고 쳐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원을 한번 상상하는가 혹은 원위에 있다고 쳤을 때 이게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말이 되면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내년 이렇게 하시면요. 여기 두 다리가 무슨 각자리가 돼? 서로. 원주각자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주각 크기가 똑같잖아. 얘는 한원위에 있어요 라고 판단하는 방법 쓴다는 거야. 다시 2번은 어때요? 2번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혹시나 한원위에 있다고 치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원주각 자리예요.
이제 원주각 자리가 어때요? 이게 다르다는 말은 당연히 한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한운이 있다고 치면 저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자, 3번 문제. 3번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헷갈리면요.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원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이 되는지. 근데 윤동아, 자, 지금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90이잖아요. 일단 여기가 몇 도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원위에 올려보시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같은 부모님 밑에 있는 원주가 있는 거 아세요? 네. 근데 이 두 개가 어때요? 달라요. 그러면 뭐다? 하나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냥 원에다가 올려라. 그러니까 올리면 좀 보여 그냥 이해돼. 그러니까 올려버리면 아 이거 뭐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지. 물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올리지 않고도 풀어요. 그냥 있다고 치고 그걸 체크하는 거지. 이해돼? 자, 밑에 있는 4번 문제는 또 역시나 반대로 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뒤에 읽어보시면 밑줄. 이 예점이 뭐가 되도록이야? 한 원위의 밑줄 있도록 하는 이란 말 보이세요? 네. 이거 약간 위의 문제랑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의 문제는 있냐 안 되냐. 근데 이번 문제는 뭐라고요? 서로 위에 있도록 한다. 사실 이것도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라든가. 왜냐면 제가 요즘에 중2 수업 때 사각형이거든요. 기억나? 작년도에 평행 사변형, 직사각형, 말을 못했잖아. 그때 이 문장이 진짜 많아요. 평행 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요. 필기해볼까? 사실 너가 이 문장을 이해하잖아. 사실 얘는요. 무슨 말인 줄 알아?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에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얘기야. 써볼까? 즉 얘는 그냥 하나님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랑은 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나 좀 있도록 해달라는 말은 나 있는 것처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얘를 있는 것처럼 풀면 x가 얼마가 되는데? 33. 그죠? 왜? 얘랑 무슨 자리니까? 원주. 그죠? 한운이 있다고 치면 이거 원주각 자리니까 있으려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이 논리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냥 얘는 어쩌면 원만 없지 지나면 숙제 안 하고 원이 없는 지나면 숙제가 돼요. 아까 말했죠. 헷갈리면 원을 그리시면 내가 있다고 치고 하는 겁니다. 또 해볼까요? 6번 문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어쩌면 한운이 있다. 지나면 숙제다. 하지만 그림은 없다. 그러니까 그림을 초보일 때는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원이 있다고 치고 너가 배웠던 원주각 같은 거 뭐 이런 걸 잘 통해서 풀어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70도 맞습니다. 자, 얘 어떻게 한다고? 봐봐. 얘 지금 한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먼저 이거부터 구할 수 있는 거 알죠? 요 삼각형에 주목하시면 요게 아마 70이잖아. 그리고 한원이에 있다고 치면 얘랑 얘가 무슨 각이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님 밑에 있는 원주각 자리일 거니까 x도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가보줍니다. 한 번 더 7번 문제 바로 밑에 거. 이거 풀고 뒤로 갑니다. 아까 말했던 그 70쪽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표현만 다르 표현만. 7번 문제도 한원이에 있도록 하는이란 말은 한원이에 있다 라고 이해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네, 102도요? 7번 문제 푼 거 맞죠? 잘못 봤어요. 아, 몇 번 푸신 거예요? 7번. 문제를 잘못 봤어요. 네. 그럼 같이 해볼까? 적으세요. 얘 한원이 있다고 치면요. 이 친구랑 똑같은 원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예요? X. 아니. 저기 안에 각 A, B, C. 아니 E, B, C.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안 보이면 그리시면 돼요. 안 보이면 그리고 여기잖아 여기.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X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물론 나중에는 안 그리는데 지금 초보잖아. 그러면 그냥 조금 고민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오늘 그리는 순간 지나면 숙제가 돼요. 아, 이거 숙제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볼까? 70쪽. 자, 70쪽 가보시면요 위에 제목 하나가 나오는데 아까 말했죠? 요 내용이 아까 1교시 때 처음에 했던 내용의 반대입니다. 다시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180도고 외곽이랑 내대각이 똑같아요. 반대로 대각의 합이 180도거나 또는 외곽이랑 내대각이 똑같으면 얘는 뭐다? 그 원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책 구성이 똑같습니다. 자, 왼쪽 보실까요?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아까랑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내접하면 동그라미, 내접 안 하면 X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저게 되면 내접하는 거고요. 저게 안 되면 내접 안 하는 거예요. 라고 약간 왔다 갔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잠가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딱 한 개 내용 남았는데 그게 참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비날레. 이번 문제는 힌트를 드리자면 평행선을 하고 이제 동의각, 억각 이용하시면 되겠죠. 다 했어? 그러면 자 정답 물어볼까? 그러면 1, 2, 3, 4번 정답 뭐 나왔어요? 동그라미 X.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시 위에 일단 표현 보시면 표현이 약간 바뀐 거 보이세요? 근데 말했지만 사실 개나 얘나 봐봐 요렇게 동그라미 칠하면 이거 뭐 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내 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사실 어쩌면 개나 어차피 같은 상황을 말한다는 거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묶어서 같이 하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인지 아닌지야. 그러니까 얘는 이해요가 아니라 인지 아닌지 묻는 거니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 기준이 아까 필기한 세 가지인 거예요. 원주각이 같은지, 대각의 합 180도인지, 내대각 같은지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얘는요. 대각의 합 얼마예요? 180이니까 아, 얘는 그려보시면 원이 급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얘는 아까 헤맸잖아. 왜냐면 이건 사실 그림에 지금 평행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쓸 거냐면요. 선 연장해 볼까요? 그럼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 억각이니까 똑같죠. 평행선이니까. 그럼 여기는 자연스레 몇 도가 돼요? 180, 165니까 115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각의 합 얼마예요? 그러면 쟤도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뭐, 센스 있게 이거 구할 수 있겠네요. 요게 아마 75도인가?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한 합이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170이 나와요. 18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대접하지 않아. 왜?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귀류법이라는 말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것도 귀류법이긴 해. 설명 방법이. 이게 만약에 내접한다면 몇 도가 나와야 돼? 85. 그러니까 내접한다면 두 개를 더한 게 180이 나와야 된다는 논리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선생님 설명 안 해서 설명은 그건 거야. 내접한다면 180이 나와야 되지. 근데 180이 아니라는 말은 내접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네 번째, 얘는 뭐 바로 보이네요. 저희가 이제 요 자리를 외곽, 요 자리가 무슨 각? 네 대각. 뭐 같은 거긴 한데 보통 네 대각 순서대로 네 대각 순서대로 해서 두 개 똑같으니까 얘도 뭐다? 내접해요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아까 그 문제입니다. 또 위에 올라가 보시면 약간 문장이 바뀐 거 보이세요? 어떻게? 또 한 번 보시실까? 원의 밑줄 내접하도록 하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즉 그 말은요, 얘도 그냥 사실 뭐다 그냥 이 문제는 내접해요. 그러니까 내접한다랑 사실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그림만 없을 뿐이지 얘는 지금 원이 하나 있어. 지금 이렇게 원이 하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든 그리든 해서 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5번 문제 너무 쉽잖아. 그럼 이제 이거 바로 할 수 있잖아. 얼마예요? 판다. 이렇게 이제 103도. 막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 8번. 맨 밑에 8번. 그러니까 내접하도록 하는과 내접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른 거죠. 이거 실수 아닌데? 이것도 많이 실수한 게 뭔지 알아? 쌤 이거 4대각이니까 64요. 이렇게 많이 해. 얘 지금 4대각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지금 얘는 외곽이잖아. 둘 다 외곽이야 지금. 그러니까 4대각은 기본적으로 내각이 안쪽에 있어야 돼. 자, 어렵잖아. 다시 합니다. 4대각 여기입니다. 여기가 64도가 되니까 얘는 평각으로 구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 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이제 딱 한 대 남았네. 쉬었다 할게요. 자, 33분인데 40분까지 쉬었다 할게요. 바로 하고 싶니? 바로 하고 싶어요, 혹시? 그건 아니죠. 표정이 뭔가 오늘 되게 열정 넘치는데요?